안녕하세요. 유목민들과 가장 가까운 가축은 무엇일까요? 고기와 젖을 제공하는 양일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 아니면 늑대와 싸우며 주인과 가축을 지키는 개일까요? 유목민들이 그 위에서 태어나고 죽은 뒤에도 그 위에 얹혀져 떠나는 가축은 무엇일까요? 유목의 전설 41편은 초원의 풀꽃처럼 쓸쓸히 살아가는 유목민이 평생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 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문고비의 욜리남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남아있을 만큼 깊은 협곡에는 욜이라는 맹금류가 삽니다. 학명으로는 수염술이라 불리는 욜은 부리 밑에 점잖게 수염을 매달고 있죠. 욜은 독수리와 달리 뼈까지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삼키기 어려운 큰 뼈는 하늘로 높이 쥐고 올라가 쇳덩이 같은 바위에 떨어뜨립니다. 바위에 부딪혀 깨진 뼈 안의 골수를 꺼내 먹는 욜은 몽골에서도 두어 군데밖에 살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따금 구멍을 드나드는 조름이라는 설치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욜리남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수많은 식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빙하가 움직이며 깎아낸 협곡에는 이르비스라 불리는 눈표범과 야생염소인 아이백이 삽니다. 눈표범을 피해 아이백이나 아즈갈리 양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 붙어 삽니다. 눈표범도 그에 맞춰 꼬리를 준비합니다. 몸의 절반에 가깝도록 길고 굵은 눈표범의 꼬리는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든 장대처럼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눈표범은 신령한 존재로 사람 눈에 띄지 않아 유령표범이라고 불립니다. 남산의 표범은 안개비가 내릴 때는 털빛이 상할까봐 산을 나와 가축을 먹지 않는다는 표운이라는 옛말이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을 볼 수 있다는 명성으로 욜리남은 관광객을 불러들입니다. 주차장은 차들로 붐비고 온갖 장사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욜리남의 돌멩이나 눈향나무를 깎아 만든 기념품 노점부터 욜리남 골짜기까지 오가는 말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말을 타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말들은 실제로 멀리 떨어진 마부의 집에서 끌려온 것이죠. 겨우내 얼어붙은 얼음덩이가 움직이며 수천 년 동안 깎아내어 독수리 발톱처럼 날카로운 바위들이 이리저리 구부러진 협곡은 사람이 걷기에도 빠듯합니다. 그곳을 말을 타고 달릴 수는 없는 일이죠. 누군가 이곳을 찾은 여행자가 다리품을 줄이려고 삭슬 내어 유목민의 말을 빌려 탔을 것입니다. 도는 돈을 부릅니다. 도는 얼음보다 더 능숙하게 협곡을 깎아내지요. 여름이 되어도 미처 녹지 못한 채 협곡의 그늘진 골짜기에 더럽혀진 얼음마저 돈을 불러들입니다. 돈은 누군가에겐 안락한 여행을 즐기게 하고 누군가에겐 매서운 채찍으로 변합니다. 돈은 평화롭게 초원에 풀을 뜯던 말들의 성정도 변하게 합니다. 욜리남의 말들은 신경질이 많고 주인에게 대들 만큼 사납습니다. 땡볕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뒷발로 서로를 걷어차며 포악을 부리지요. 그런 말들은 종종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도
중국 관광객이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그러나 이튿날에도 욜리남의 말들은 여전히 손님을 태우느라 북적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들어 마부가 모자라면 걸음마를 겨우 떼었을 정도의 아이가 고삐를 잡기도 했지요. 욜리남의 말들이 유난히 사나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말들은 온종일 사람을 태우고 같은 길을 오가야 했지요. 짭짤한 재미를 본 마주들은 말이 지치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고 발길질을 하는 말을 보고 주저하는 관광객에게 연신 주게르, 괜찮아를 연발할 뿐이죠. 발버둥 치는 말을 손님이 보는 앞에서 매질하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몰려와 자신의 말로 모자라면 다른 집의 말까지 섞어 태웁니다. 말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고 친소 관계가 있습니다. 낯선 말이 곁에 오면 싸움을 벌이거나 갑자기 속력을 내어 달아나기도 합니다. 여행자가 목에 두른 머플러가 바람에 날리기만 해도,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들려도, 낯선 외국어로 말하는 소리에도 놀라는 말에게 이런 이질적인 대오를 짝짓는 건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날마다 같은 길을 쉴 틈 없이 오가게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마부가 휘두르는 채찍에 마지못해 손님을 태우고 허리가 휘도록 걷던 말도 종착점이 가까워지면 희망을 갖습니다. 잠시 후면 지긋지긋한 사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느릿느릿 가던 말들이 종착점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속도를 내어 내달립니다. 서둘러 돌아가 쉬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 손님을 태우고 다시 가라면 아무리 말 못하는 말이라도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말의 말은 행동입니다. 뒷발로 걷어차고 입에 물린 자갈에 혀가 찢겨 피를 흘리면서도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 버둥거리게 됩니다. 재갈이 주는 아픔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태운 말은 어떻게든 사람을 떨어뜨리려 애씁니다. 일부러 가파른 바위 곁으로 가거나 입간판에 접근하여 손님을 부딪히게 하지요. 말은 예민하고 영리합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골절상을 입기 쉽습니다. 초보자들은 말에서 떨어질까 싶어 등자 깊숙이 발을 집어넣지요.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지면 등자에서 발이 빠지지 않아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에게 끌려가며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어린아이에게 말타기를 가르칠 때 말에서 떨어지는 법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을 잘 타는 법도 필요하지만 말에게 희망을 주는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말들을 위해 욜리남 골짜기를 기꺼이 걷는 여행자들도 있었습니다.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벨라타르라는 헝가리 감독이 2012년에 발표한 이 영화는 니체가 던진 철학적 화두와 연관되어 있다 합니다. 기독교의 창세 6일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트 거리 6번지의 집에서 외출을 나선 프리드리히 니체는 6번 문 밖으로 나선다는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1889년 1월 3일 니체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니체는 길거리에 묵묵히 서 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마부가 고삐를 잡아당겨도 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마부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지만 말은 버티고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니체는 그 말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니체는 정신의 이상 증세를 보이며 죽는 날까지 10여 년의 여생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영화 토리노의 말은 니체가 보았던 그날의 말을 모티브로 합니다. 거센 바람 속에 마차를 끌며 묵묵히 걸어가는 말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죽음이라는 채찍에 맞서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주제로 삼은 듯합니다. 토리노의 말이 채찍질에도 버티고 선 것이나 욜리남의 말들이 그리 사나운 것은 모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끝이 있다면 견딜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같은 길을 끝없이 오가야 하는 욜리남의 말들은 절망합니다. 욜리남의 말들은 끝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밀고 올리던 시지프를 떠올립니다. 거기에 실존적 삶이 있는지는 몰라도 끝없는 괴로움이 무거운 마차처럼 따르겠지요. 끝이 없다는 것은 죽음보다 깊은 고통에 가깝습니다. 욜리남 골짜기를 끝없이 오갈 욜리남의 말들을 위해 시 한 편을 전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으니. 욜리남의 말도 죽음이라는 채찍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에게도 한 줌의 희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욜리남의 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의 앞부분에 적은 헌사에 있습니다. 쿠메의 한 무녀가 도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때 아이들이 무녀 당신은 무엇이 소원이오? 라고 묻자 그녀는 난 죽고 싶다 라고 대답했다. 한층 훌륭한 예술가 에즈라 파운드에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